할 때 오렌지, 노랑 정도를, 노랑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짙어. 예를 들자면 짙을 경우는 노랑 단독을 써도 솔직히 효과 없어요. 그럴 때는 노랑에 베이지를 써줘야 됩니다. 베이지는 어느 정도의 색이냐면 요 정도? 네, 약간 좀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앞전 방송에 이어 붉은 계열의 눈썹 중화, 다음으로 제일 많은 유형 회색 눈썹입니다. 자, 회색에 잔흔이 남아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룩이 많이 져있는 회색 눈썹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썹들은 어떻게 중화를 해야 되는지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도 회색 나름의 눈썹이죠. 회색 잔흔이 이렇게 옅게 한 2도 정도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잔흔 자체가 굉장히 짙게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잔흔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짙어야, 뭐 어느 정도의 색을 써야,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옅은 회색. 옅은 회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년 이상이야. 하신 지 5년 이상인데 회색으로 이렇게 잔흔이 남아 있으면 레이저를 겁을 내지 않으신다면 병원으로 잘 선택을 잘 해드려서, 요즘에는 피코레이즈가 잘 나오니까 그런 걸로 그냥 한 번에 뺄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가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건 피부 손상을 그렇게 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 한지 얼마 안 돼 있고 너무 짙은 색, 한 번에 빠지지도 않아, 너무 진피를 많이 뚫고 들어가 있어, 그런 피부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심할 때는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피부의 손상력을 너무너무 높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썹 자체가 정말 굳어 있거나 색이 먹지를 않거나 세라마이드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거나 피부의 층을 완전 손상을 너무 시켜서 피부의 재생을, 피부 자체가 정말 이제 승질 난 거죠. 나 근데 재생 안 해. 이 정도까지는 가는 피부가 돼버리면 그건 감당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피부는 정말 반영구 다시 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눈썹이 되는 거죠. 부적절인 게 아니고 부적합. 그죠? 부적합한 눈썹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사실 레이저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많은 이렇게 고객들을 보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회색 눈썹이에요.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붉은 눈썹이고, 남자분들은 정말 대책 없는 얼룩이 되게 많고요. 근데 얼룩이 많을 경우는 작업하기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얼룩 하나하나마다 다 맞춰서 다 어떻게 베이스를 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레이저로 하세요. 레이저. 근데 레이저로 쳐져냈을 때 한 뭐 시술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 그러신 분들은 색 자체가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더 짙어버리는, 뭐야 레이저를 받았는데 너무 짙어졌어? 정말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한 번만에 안 됩니다. 세네 번, 5번 피부가 모근이 손상이 될 만큼, 피부의 전체의 기초 밸런스가 깨질 만큼,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게 또 레이저더라고요. 근데 애매한 눈썹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냥 이 정도, 2도 정도다 한다면 2도는 그냥 가볍게 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빼서 하는 게 좋고, 그런 분 있죠. 절대 나는 레이저 안 해.
레이저 너무 무서워. 내가 그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겠어. 막 그러신 분 계세요. 진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제가 그냥 위에다가 색을 엎어서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설명을 해요. 고객님,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해드린 색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빠지고 나면 다시 회색 눈썹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색을 엎어서 색을, 이 자체의 색을 전환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럼 색에 대한 베이스 기본. 회색은요, 금방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빨강 한 방울에 노란 한 방울을 진짜 뭐 기본적인 그 라이트 브라운 이런 계열 아니면 카키 브라운 이런 계열도 충분히 한 방울 믹스를 해서 하셔도요, 그냥 중화의 단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브라운에다가 빨강 노랑 한 방울씩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인즉 주황도 되는데, 주황보다는 제가 원색의 계열을 믹스를 했을 때 색의 잔흔을 빨리 잡더라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머,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색적인 노랑, 또 원색적인 빨강 계열, 그런 계열이, 자, 보여드리자면 빨강 계열, 그죠? 원색의 빨강 노랑이 회색 눈썹엔 잘 잡힙니다. 이대로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에 믹스해서 하셔도 2도 정도의 눈썹은 충분히 중화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나 좀 더 짙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1차적으로 이렇게 믹스해서 쓰시고, 2차적으로는 좀 더 짙은 계열의 눈썹 색을 원하는 색을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오늘 시술 끝내고 리터치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때 또 색의 발색을 본 다음 원하는 색을 몽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 옅은 색은 붉은 계열이나 회색 계열이나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게 짙어져 있는 회색, 오래전의 회색, 한 10년 전, 막 어떤 분은 30년, 그래도 막 까맣게 완전 안으로 파고들어 있는 색. 근데 이게 30년 정도 됐고 10년 됐으면 레이저로 빼면요, 아무리 짙은 것도요 빠져요. 분해가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막 두세 번 갈 것 같으면 막 힘든데 한 번 정도는 빼고 오시라고 그래요. 좀 태우고 나면, 분해시키고 나면 훨씬 편하고요. 레이저 한 번 정도는 피부에 손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업도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을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레이저를 치게 되면 손상은 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이 주기가, 피부의 재생 주기가 늦으신 분들은 레이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특히 할머니들은 나 절대 안 해. 뭐 레이저 너무 무서워. 아파. 안 해. 절대 안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건 맞고. 그럼 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회색이야. 브라운으로 만들어줘. 나 갈색 만들어줘. 갈색만 하면 돼. 거기에다 디자인까지 변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렵죠, 사실. 자, 그럼 이 얘기를 옅은 회색이 아니라 짙은 회색일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론적인 설명. 많이들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저 또한. 눈썹에 있어서 눈썹 모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할머니들 봅시다. 자, 할머니들 또는
정말 있죠? 있을 겁니다. 아마 2도 이상. 정말 이런 유형들, 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디자인을 이걸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은 색만 좀 어떻게 바꿔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욕심이 생겨서 디자인을 나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해줘. 이건 또 아니잖아요. 좀 두껍게 해줘. 이게 이 라인이 기준이 내가 아래쪽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눈썹인지, 아니면 윗선, 아무래도 이제 이마 두께라든지 눈두덩이에 있는 부피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윗선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걸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쪽이 너무 둥그렇게 정말 딱 떨어지게, 거기다 인단까지 쫓고 대책 없는 디자인이 나올 것인지. 그럼 이런 눈썹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내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시술이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려야 되죠. 이것도 가려야 되죠. 가릴 건 다 가려야 되고, 디자인은 좀 더 넓혀야 되고, 이런 선은 또 가려야 되고, 선은 가려야 되고, 그나마 이건 언더 부분에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밑에 밑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선이 한 선 있는 건 좀 다행이야. 근데 문제는 이 앞쪽이 이렇게 짙게 둥글려져 있는 게 문제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언더선으로 기본적인 라인을 잡고, 그것도 양쪽이 또 짝이면 더 대책이 없죠. 윗선을 살짝 더 디자인을 잡아주고, 꼬리 내어서 최대한 양쪽을 맞춰줍니다. 또 이 한쪽은 이런데, 아시죠? 한쪽은 또 다른 쪽은 막 대책 없이 또 말도 안 되게 남의 눈썹처럼 각져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네. 일단 보자. 앞쪽만 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디자인 최대한 이 안에 넣어서 기울기 맞추어서 빼서 들어가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가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거는 또 커버의 단계를 들어가든 이 부분만 레이저로 절대 안 뺀다 그래요. 또 그냥 올 때마다 커버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젊으신 분들은 나 뺄게라는 분 계시는데 안 뺀다라는 분도 제법 많았어요. 저는 커버로 해주든 아니면 레이저로 이 부분만 빼시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완전 추락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게 항상 새끈하고 이쁘고 건강한 눈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말 하기 싫고 만족도도 없고, 심지어 눈썹에 대한 내 스스로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올까 할 정도로 막 자괴감도 들 만큼 그런 눈썹도 있더란 말이죠. 하지만 또한 회색 눈썹에 있어서 제일 많은 유형들이 이런 눈썹이란 얘기죠. 디자인도 안 나와. 그럼 중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색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색 전환. 첫 번째는 앞쪽 인당이 너무 좁을 땐 앞에 있는 회색 눈썹도 심하게 중화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짙어 있는 눈썹에는요, 어떤 색을 연하게 다 내도요, 사실상 더 시술 직후는 짙어 보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정말 이제 메디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너무 짙어지면.
그냥 저는 앞쪽을 최대한 첫 번째는 시술을 안 합니다. 설명을 드려요. 앞은 건드리지 않고 디자인 변경을 한 다음 그라로 그냥 전체 이 부분만 먼저 1차로 시술을 들어갑니다. 1차 시술. 오렌지, 색에 따라서 노랑, 옐로우, 주황이나 노랑으로 1차적으로 먼저 이 부분만 먼저 시술을 해요. 색 전환을 해야 이 색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 나머지 피부 디자인을 다시 변경한 이 피부에 여기에 맞는 색을 조합해서 디자인이 안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색이 안 들어간 부분조차도 맞춰야 되니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색을 알고 조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좋아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라데이션 낸 느낌으로 해서 밑에 좀 진하게 넣으면 되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심지어는 저는 기초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잡아해달라는 걸 피하시고 색만 전환을 먼저 양쪽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때 디자인 잡고 색이 어느 정도 발색했는지 보고 좀 더 색도 두 번째 때 많이 집어넣어주고 디자인도 잡아있는 이 색에 탈각 후에 이 정도 색이 남으면 가늠해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성질 급하신 분들, 아니야 오늘 디자인 해가지고 오늘 다 해줘. 탈각 뒤에 위하고 아래가 색깔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부가 잘 먹을 경우는, 피부가 색을 잘 머금고 있을 경우는 괜찮은데, 아니 닿으면 안 돼. 여기 다 빠져. 여기는 회색이, 여기 밑에 브라운이야. 이건 더 낭패예요. 그죠? 그러니 양쪽 디자인 원래 맞지 않다라는 걸 고객은 인지를 하고 사진 또한 찍어 놓으니 색만 오늘 먼저 전환할게요 하는 게 색전환 1차고, 2차 때 색 전환한 거에 디자인 다시 잡고 탈각률, 색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서에 대한 그 피부 상태를 보고 색의 전환을 본 다음 2차적으로 디자인을 떠서 색을 맞추어 넣는 것이 낫습니다. 못해도 2주에서 3, 4주 정도는 충분히 리터치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1차 때 오렌지 노랑 정도를, 노랑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짙어. 예를 들자면 짙을 경우는 노랑 단독을 써도 솔직히 효과 없어요. 그럴 때는 노랑에 베이지를 써줘야 됩니다. 베이지는 어느 정도의 색이냐면 요 정도? 네, 약간 좀 그 피부 스킨 베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 베이지. 거기에다 노랑과 베이지 색을 5대5로 믹스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단 톤 다운이 되는 거지 회색이 아니라 브라운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자, 한번 한 다음 그 위에 오렌지 컬러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좀 짙은 같은 경우는, 짙은 계열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레드, 바로 레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1차 때, 1차 오늘 시술할 분량 1차가 노랑하고 베이지를 5대5로 섞어서 한번 해줬으면 오렌지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너무 심각한 상태다. 한 번으로도 절대 안 되고 2차, 3차, 4차까지는 가야 될지도 모르죠. 레이저 안 빼. 해줘. 충분한 고객과의 사전 설명 필요할 거고, 터치도 2번은 안 끝난다. 일반적인 시술 아니다라는 것도 인지해야 됩니다. 고객이 너무 나쁘다라가 아니라 시술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그만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의하에 동의서 적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로 분쟁이 있는 건
서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고객들은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동의서 절차를 딱 밟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반영구는 합법화되지 않았고 합법이 되더라도 이런 분쟁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건데. 옷이야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싸우다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눈썹은 그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시 얘기를 들어가자면 자 1차 노란과 베이지로 넣었으면 짙은 회색 같은 경우 뭐 2도, 3도를 넘어서서 3.5도 굉장히 짙어요. 3.5도면 짙은 눈썹으로 남았는데 나 레이저 시술 안 받고 나 이걸로 할래 라고 결정이 됐다면 두 번째는 레드로 넣어서 피부색을 먼저 전환한 다음 리터치 때 어느 정도로 탈각이 되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디자인 변경. 이해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런 눈썹 진짜 보셨죠? 선만 찍. 정말 레이저 빼래도 절대 안 빼요. 그죠? 그냥 레이저 빼시면 좋은데 한 10년 이상 되신 할머니 분들 특히 안 한다. 안 한대. 예. 참. 저희 할머니 같고 외할머니 같은 분들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안 한다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이 디자인 선에 맞춰서 딱 떨어지게끔 디자인을 하면 좋은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또 안 해놨어요. 눈썹 중앙을 가로질러야 돼요. 디자인은 좀 더 두꺼운 걸 원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높였다가 위로 이렇게 치켜 서서 싸납게 만들어 드릴 순 없잖아요. 할머니들 눈썹 얼마나 우스운 눈썹이 많아요. 할아버지들도 꽤 계시던데. 제가 이럴 땐 이 눈썹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 언더 부분 있죠? 언더 부분을 좀 짙게 연장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장시켜 주시고 이 부분만 중화는 해야겠죠? 뭐 레드를 넣어서 이 선만 저는 이거는 머신이라고 봐요. 그냥 이 부분만 한 70도 각도로 눕혀서 머신을 잘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달, 한 2달 잘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그럼 리터치를 또 해줘야 되겠죠. 간단하니까 이 부분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머지 디자인을 한 부분은 그라를 잘 활용해서 넣고 짙은 아래쪽의 색소와 위쪽 색소를 잘 믹스해서 디자인 있는 데까지 연결한다면 이 정도는 만족도가 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양쪽 비대칭이 너무 심해. 한쪽은 올라간 입자, 한쪽은 완전 갈매기 눈썹. 정말 뭐 옛날 사람들 발로 반영구를 문신을 한 정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양쪽 짝짝이가 되게 심하고요. 또한 예전에는 난 분명히 바로 했는데 왜 한쪽만 짝짝이 됐을까? 노화와 근육 비대칭, 생활에 있어서의 얼굴 앞면 비대칭으로 인한 눈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분이 누군지 몰라도 제가 욕하는 건 좀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막 비대칭으로 발로 한 것만큼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그때는 잘했어. 이게 뭐 핫 이슈였고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막 동네에 초청을 할 정도로 막 잘했던 분인데 그때 너무 이뻤는데 이분 모델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골격과 생활로 인한 비대칭이 되어서 눈썹도 비대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는 이제 비대칭을 맞춰줘야 되겠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최대한 양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수정과 커버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게 됐어. 한쪽 눈썹이. 그렇다면 고객에게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눈썹이 많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눈썹도 완벽한 대칭은 될 수가 없다라고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한 눈썹을 커버해서 가려주시는 게 좋지. 내가 원하는 정확한 디자인을 했는데 이만큼 삐져나왔는데 무시했어. 끝나고 나면 눈썹에 대한 완성도나 만족도는 1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눈썹만 생각나요. 오늘 내가 그 눈썹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돈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고 완성도도 없고 그냥 괜히 반영구에 대한 자괴감마저 드는 눈썹들. 이만큼 레이저 좀 받으세요 해도 레이저 안 받아. 커버를 치면 그날 커버가 깨끗하게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된 다음 이 커버가 또 먹히죠. 또 커브색은 또 좋은 걸 써야 돼요. 커브색을 그냥 버블검으로 쓴다? 절대. 버블검은 나중에 색이 전환이 돼버려요. 굉장히 칙칙해져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덜 표가 나는데 뽀얗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표가 나서 스킨 베이지도 색을 잘 맞추어서 정말 이 부분이 더 메디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럴 경우는 첫 시술로는 정말 만족도가 적다란 얘기죠. 최대한 맞추어서 그러니까 눈썹의 언더 부분에 최대한 이 툴을 맞추어서 시술이 들어가야 윗선에서 부드럽게 그라를 주어 전체 눈썹이 최대한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은요, 그라데이션이 거의 밑에서 위, 뒤에서 앞으로, 그죠? 요것만 잘 부드럽게 맞춰줘도요, 눈썹 하나로 굉장한 세련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대책 없이 제일 심한 거, 앞이 진하게 동글리고 라운딩을 딱 절단해서 이런 눈썹 정말 중화를 해도 힘든 눈썹. 위쪽을 너무 치켜 떠서 짙게 너무 많이 넣어서 어떻게 대책이 불가능한 눈썹. 그런 눈썹은 제가 초보자들에게도 고객에게 레이저를 권하세요. 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런 눈썹을 고객들은 나 돈 주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술해주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디자이너 아닙니까? 해줬는데 그분도 만족도가 없고 나 또한 만족이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애초에 이거를 시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레이저 빼시고 제가 이 상태에서 해드릴 수 있는 상태만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레이저 어느 정도 빼고 나서 오면 재생되고 나고 오면 해드릴게요. 그게 낫지 안 오더라도 차라리 노골적으로 돈 안 벌고 안 하는 게 낫다란 얘기죠. 너무 심각할 경우 떼고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가능한 회색들은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회색 눈썹은 사실 제가 뭐 믹스를 해서 뭐 없고 이를 물감으로 해봤자 사실 이론적인 거에서는 이런 설명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고객 대처 할 수 있는 디자인 나오는지, 양쪽 비대칭이 어떻는지, 앞쪽 인당이 너무 좁은지, 각이 졌는지, 그리고 피부 상태가 어떻는지, 레이저를 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술을 하고서 색이 어느 정도 대충 보면 와, 한 10년 됐겠네? 전문가들 보시면 한 20년 됐겠네? 레이저 빼고 오세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현명한 거죠, 사실. 근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회색이 됐어. 심지어 남자들 엠보이를 넣었는데 엠보 한 컬이 다 한 지가 한 얼마 됐어? 1년. 이 한 컬의 회색이 전환되어 있는 건, 변질되어 있는 건, 잔흔이 되어 있는 건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레이저를 쳤더니 더 굵고 시커멓게 더 올라와요. 정말 뭐가 있는데 그나마 가려줬는데 이 목까지 어느 정도 태우고 나니까 어때요? 휑하니 다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회색은 거의 주황 계열로 엠보로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건 레이저가 가능한데 또 이런 경우는 또 레이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엠보를 할 때 색깔 선택, 색소 선택, 깊이 조절, 정말 스킬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받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엠보 뒤축으로 중화를 해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뜻뜻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 퍼져 있는 상태로 회색으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엠보로 한 컬 한 컬 넣는다는 게 이 두께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머신으로도 가능해요. 사실 머신 3R 이거보다는 두께를 쳐서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더 두껍게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다 삐져나가서 레드 계열이 보이면 또 안 되겠죠.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만 엠보 중화는 또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가 받쳐주지 못해, 내가 색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중화의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경우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반영구고, 똑같은 눈썹, 똑같은 모델, 똑같은 임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임상은 있어도 똑같은 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위해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게 기반이 되어 바탕이 된다면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은 회색 눈썹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